네, 오늘 주목해야 될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더 이슈 오늘의 이슈부터 공개를 해드립니다. 지스타 2018 개막 게임주 영향은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지스타가 오늘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부산 백스코에서 개최가 됩니다.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고요. 게임 열기가 지금 고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넥슨이 최다 부스를 마련을 했다고 좀 전해지고 있고요. 이 넥슨과 이 넷마블 등이 이제 내년에 신작을 공개하면서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VR 게임과 e스포츠 등이 지금 대세를 좀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그 분위기가 좀 어떤지 그리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 또 주가 전략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지의 분위기부터 한번 좀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현지에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나가 있는데요. 만나보겠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스타 많은 또 게임 또 메이저들이 관심을 또 모으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지스타가 뭔지 지금 어떤 기업들이 좀 참여가 된 건지 이런 부분들 좀 먼저 살펴주세요. 네, 지스타는 국내 최대 규모 게임 전시회로 올해는 15일부터 오는 18일까지 나흘간 열립니다. 국내 게임사뿐 아니라 해외 게임사들이 참가해 게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회사 대표 게임과 신작을 소개합니다. 올해는 689개 업체가 689개국 2,966개 부스를 마련해 이용자를 만날 예정으로 이는 지스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올해 지스타 슬로건은 게임 우리의 별이 되다로 게임 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함께 게임이 국내 콘텐츠 산업에 미치는 긍정적 이미지를 부각할 계획입니다. 이 2018 지스타 이번에 관전 포인트로 어떤 점들을 봐야 될지 지금 현재 나가 계시잖아요. 그쪽 현장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올해 지스타는 해외 게임사가 처음으로 메인 스폰서를 맡아 화제가 됐습니다. 3인칭 슈팅 게임 포트나이트로 유명한 에픽게임즈가 그 주인공인데요. 에픽게임즈는 이번 지스타를 계기로 국내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넥슨은 이번에 참가한 게임사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300부스를 마련해 14종의 신작을 공개합니다. 과거 PC 온라인 게임으로 인기를 끌었던 바람의 나라, 마비노기 등을 모바일로 구현한 게임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날 행사가 열리는 부산 백스코 앞에는 많은 관람객들이 이른 아침부터 현장을 찾아 올해 지스타 흥행을 예감하게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동현 기자 수고했습니다. 일단 뭐 넥슨 이야기 좀 많이 나왔는데 넥슨이 최대 그 부스를 좀 차지하고 있다고 하고 넷마블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상당히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어서 두 양대 이 축의 자존심 대결이 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진퇴양난의 이 게임사들, 이 또 주식시장으로 보면 게임주들 과연 이 지스타가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한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식 해설위원입니다. 자, 허 의원님, 지스타 이제 뭐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개막이 좀 된 그 상황인데 관전 포인트 그리고 그 지스타의 효과를 좀 어느 정도나 볼 수 있을까요? 예, 그 참가 기업들 먼저 좀 보고요. 그리고 이제 뭐 관전 포인트 보겠습니다. 일단 넷마블 하고요,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펍지, 그다음에 트위치, 뭐 블루홀 들어오고요. 뭐 상장사, 비상장사 다 섞여 있네요. 넥슨, 그다음에 아프리카 TV, LG전자도 한다고 그러고요. 구글 등이 참가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플랫폼, 클라우드 쪽 들고 나오고요. NHN엔터라든지 SK CNC, 그다음에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텐센트 같은 업체들은 클라우드 쪽 시연을 할 것 같고요. 다른 관계사들도 보면 게임 업체들도 이제 트래픽이 워낙에 이제 용량이 커지고 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오게 되는데 그거 막으려고 클라우드를 활용하려는 사례들이 많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스타는 워낙에 이제 큰 게임 박람회다 보니까 클라우드 업계에서도 들어가서 같이 마케팅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전체로 보면 뭐 VR 포함해서 온라인 쪽 뭐 콘솔 게임, 또 모바일, 그다음에 뭐 블록체인 해서 20개 세션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특이한 점은 이제 e스포츠라든지 뭐 VR 게임 같이 체험해 볼 수 있는 부스들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지스타가 열리는 이유들은 일종의 이제 쇼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시기에 이제 전체적으로 글로벌하게 또 국내 게임 시장 트렌드를 볼 수 있는 것인데 VR 게임들이 이제 나온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유행하는 개발 장르도 파악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작 게임들이 발표되고 시연도 되기 때문에
게임 업체들하고 유저들 간에 소통할 수도 있는 자리다. 그리고 이제 뭐 투자 컨셉으로는 이제 또 마지막에 또 볼 겁니다만 이 지스타 관련해서는 게임 관련해서 개발 쪽 그 모멘텀이 기대치가 높은 기업들을 좀 우선적으로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신작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만큼 공개되는 신작에 관심이 많이 모아집니다. 내년에 이제 발표된 신작들을 선 공개한다는 점에서 이 지스타가 더욱 이제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건데 네. 어떤 게임들이 좀 나오는 건지 주목할 만한 그 기업들 한번 뽑아주세요. 예, 넥슨에서는 모바일 11종 낸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PC 온라인 쪽으로 3종 정도 출품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넷마블은 기대작이죠. 블레이드 소울 레볼루션, 그리고 세븐나이츠 2, 더 킹 오브 파이터즈 올스타, 그다음에 스틸 얼라이브까지 4종의 신작이 출품이 되고요. 12월 6일날 출시가 되는 이 BNS 레볼루션은 사전 예약에서 지금 4일 만에 50개 서버가 마감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시 전부터 호응이 뜨겁다고 그러는데요. 관련해서 넷마블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블루홀은 크래프톤 연합의 미래를 통해 현재 개발 중인 뭐 미공개 작품 5종 일부가 소개된다고 하고 신작인 프로젝트 비비는 티저 영상이 공개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는 프로젝트 비비는 이제 MMORPG 게임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모바일 역시 신작인데요. 프린세스 커넥트 리다이브 영상이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쪽은 이제 국내 현지화 작업을 거치게 되고 내년 1분기에 정식적으로 출시가 될 거라고 하는데요. 미리 이제 이번에 공개가 되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게임주들 어려웠습니다. 뭐 NC소프트는 뭐 잘 나가지만 대부분의 이제 게임주들이 좀 어려운 그 상황이 좀 나타났고 네네, 중국에 대한 그 악재도 많이 좀 받았었고. 네. 그럼 이 게임주들 앞으로 좀 좋아지는 건지 실적 전망과 더불어서 뭐 성장성 투자 포인트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지금 현재 흐름 보면요. 작년에 이제 MMORPG로 높은 성장을 보였던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이 올 들어서는 좀 성장의 한계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VR 같은 게임들에 좀 주목해보자고 말씀드렸던 건데요. 뭐 단말기도 폼팩터 변화가 있듯이 이쪽도 계속 좀 진화하고 있는 그런 양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상위 게임들의 이 매출 규모를 추정해 봤을 때 작년 3분기 고점으로 우리가 분기 매출은 하향화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좋지가 않죠. 그리고 차별화도 좀 부족하고요. MMORPG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데 향후에는 그래서 MMORPG 내에서도 차별성이 좀 극대화되거나 좀 트렌드를 선도하는 장르가 나오지 않는다고 그러면 게임 출시가 신작이 되더라도 뭐 예전만큼 어떤 그런 뭐 흥행하긴 좀 힘들지 않냐라는 시각들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게임 같은 경우도 지금 좀 안 좋거든요. 2분기부터 중국 내에 신규 게임 판호 발급이 전면 중단이 되게 되면서 웹젠이라든지 유메이드는 그쪽에 IP를 임대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막혀다 보니까 신규 라이센스도 역시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좋지 않고요. 이게 리스크 해결되기 전까지는 우리 라이선스를 하는 업체들한테도 좀 불확실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게임 규제 관련해서 중국 정부에서 온라인 쪽 게임을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한국 업체들한테 단기간에 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중론인데요. 그래도 중장기로 봐서는 그쪽 게임 시장이 뭐 유축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쪽 판호가 열리면 모멘텀을 보고 있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중장기 측면에서는 중국에서 게임을 규제하는 것이 뭐 좋은 재료는 아니겠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셧다운을 통해서 게임 사용 시간 제한을 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유료 게임 시간이 줄다 보니까 매출에도 영향을 좀 주는 것 같고요. 한국도 예전에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당시에 이제 셧다운제 했을 때 실질적인 매출량이 제한적이었다고는 합니다만 심적이라든지 중장기로는 어떤 그런 규제들이 우리한테는 좋은 재료는 아니겠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시장에서는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좀 막혀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성장이 좀 안 좋았던 것이 최근에 게임주들 흐름 물론 이제 몇 개 업체들 제외 꼭 그렇지 않습니다만 대체로 보면 흐름들이 썩 좋지는 않았던 거거든요. 게임주가 그래서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돌파구들은 중국이 막혀 있기 때문에 뭐 북미라든지 유럽, 일본 쪽 이런 데서 또 동남아 쪽에서 어떤 성과들이 낼 수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신작 나오는 것들이 이런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업체들 막혀 있는 거 말고 뭐 제3세계로 표현하면 좀 그런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쪽 말고 다른 쪽에서의 모멘텀들이 나와 주어야 좀 성장성이 커질 것 같고요. 국내는 사실 좀
포화 상태이고 꽉 찼다라는 쪽들이 많아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중국이 큰 시장인 것은 맞는데요. 매출액 추이를 보면 상반기까지는 지금 나와 있는데 증분 자체가 지금 요 표로만 봤을 때는 가장 셌던 게 2014년도 상반기거든요. 그때 보면 성장률 자체가 46%나 됐던 상황인데요. 작년에 26%로 떨어졌고 올해 상반기에는 5.2%로 중국 게임 산업 매출 자체가 좀 안 좋고요. 모바일 쪽만 놓고 본다고 해도 2014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YY 증분이 390%였던 이 성장률 자체가 전체적인 매출은 커지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 증분 자체가 올해 상반기에 12.9%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게임 산업에 준 영향력이 크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국이 막혀 있으면 아무리 뭐 신작이 나오고 그래도 뭐 긍정적으로 게임 산업을 볼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대체로 보면 그 신작이 나오면 우리가 이제 경영학에서 카니발라이제이션이라고 그래서 이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작이 나오면 그 시장을 넓혀가야 되는데 신작이 나오면 그 전 거 안 하고 신작을 하게 되는 그런 카니발라이제이션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게임 쪽은 제가 뭐 잘은 모릅니다만 왜냐하면 매출단 흐름을 봤을 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신규로 이제 어떤 특정 국가라든지 어떤 타깃층을 뚫어야 되는데 아까 MMORPG가 막혀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추가적으로 어떤 그 드라이브가 될 만한 게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체됐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전략까지 바로 좀 말씀을 드리면 신작 라인업들이 준비는 좀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업체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보면 지금이 가장 바닥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들도 있거든요. 근데 좀 내용들을 한번 보실 건데요. 삼성증권에서 각 사별로 지금 준비해 놓은 신작 라인업들입니다. 먼저 NC소프트 보시면 올 4분기에 스포츠 쪽인데 팡야 모바일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RPG가 아이온 레기온 오브 워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넷마블 쪽 연결해서 불소 레볼루션 MMORPG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중국 PC 웹으로 리니지2, 그다음에 MMORPG 리니지2M이 나올 거고요. 내년 하반기와 2020년까지를 보시면 불소2, 그다음에 리니지 아이엄 템테스트, NCW 프로젝트, 이건 미공개라고 그러는데 대체로 이것도 보시면 NCW 대부분 다 MMORPG거든요. 이런 식으로 쭉 갈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카니발라이제이션이 있다고 해도 전전작보다는 조금씩 그 파이가 커진다는 가정하에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넷마블 같은 경우는 4분기에 불소 레볼루션, 아까 이제 NC랑 뭐 IP 지적재산권 관련된 흐름도 있는데요. 그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BTS 월드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닌텐도 스위치 관련해서 흐름들이 하반기까지 쭉 연결되고요. 가장 지금 신작 라인업이 많은 쪽이 넷마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주가 흐름도 단기로는 넷마블이 NC 못지않게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펄어비스는 검은 사막이 유럽 쪽, 북미 쪽에서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이제 모바일로 해서 같이 나오고요. 하반기 가면 중국이 들어갈지 모르겠는데요. 들어갈 수 있을지는 중국 예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프로젝트 K, 뭐 V 이런 쪽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컴투스는 올 4분기에 스카이랜더스 모바일, 그다음에 버디크러쉬, 그다음에 댄스빌 예정이 되어 있고요. 서머너즈워 MMORPG가 내년 하반기에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웹젠 같은 경우는 올 4분기에 미우 온라인 예정이 되어 있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세종의 HTML 관련해서 세종 예정이 되고 모바일 게임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NHN 엔터는 4분기 보시면 북미에서 소셜 카지노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메이드는 분기별로 꾸준하게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내년 상반기에 보면 미르4 MMORPG 예정이 되고 허슬,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 지나서 하반기에는 열혈전기 중국 모바일 쪽, 그리고 IP 게임 엔드림이 개발 중에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을 보고 증권사 추천주까지 확인해 볼 건데요. 밸류를 보시면 우리가 글로벌한 업체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PER 기준으로 보면 저렴한 게 맞는 것 같고요. PBR 단에서도 물론 이제 ROE를 같이 고려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뭐 강한, 그러니까 그 고평가된 밸류는 아닌 것 같아요. NC가 지금 보시면 내년도 기준으로 한 14배 정도의 PER이고 PBR은 2.6, ROE는 한 20% 나와 있고요. 넷마블은 30배 정도인데요.
PBR 2배 정도, 또 ROE는 한 7%. 넷마블은 약간 NC에 비해서는 조금 밸류가 좀 센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컴투스 같은 경우는 펄어비스는 10배 정도밖에 안 돼요. 상당히 좀 저렴한 수준인 것 같고요. ROE가 내년에 50% 예상이 되는데 PBR 단위 3.9배이기 때문에 펄어비스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저렴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컴투스 하나만 더 볼 건데 컴투스는 15배, 그다음에 한 2배, 14.5%이기 때문에 뭐 적절한 구간에서 등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권사에서 추천 나오고 있는 내용들 보시면 키움증권에서는 W게임즈 컴투스를 최선으로 주고 있는데요. 컴투스는 특히나 이제 밸류도 그렇게 뭐 센 편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NC소프트를 내년도 신작 모멘텀을 보고 있어서 강력하게 좀 추천을 하고 있는데 NC 같은 경우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MMORPG 세종을 비롯해서 PC 게임까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다가올수록 좀 기대치가 높아질 종목군으로는 NC소프트 주고 있어서요. 좀 점진적으로 비중을 좀 늘려보시자 이런 전략들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뭐 지스타 개막이 됐지만 이 지스타의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 제한적으로 보고 종목별로 대응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주식 해설위원과 함께 더 이슈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아시아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아 증시는 거래가 좀 되고 있는 그 상황이죠. 일본은 내리고 중국은 오르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일본 증시 하루 만에 약세로 전환되면서 지금 소폭의 내림세 전개가 됩니다. 0.25% 밀리면서 54엔이 떨어진 21,791엔선 지나가고 있는 그 구간이고요. 중국 증시는 뭐 우리랑 상관없이 10시 반에 개장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장이 한창 열리고 있는 그 상황인데 플러스권의 움직임 나타납니다. 이 시각에는 상승폭을 살짝 줄이긴 했는데 하루 만에 반등 시세 나오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 무역 전쟁과 관련된 그 부분이 바로 주식시장의 퍼포먼스를 좀 작용할 텐데 일단 무역 재개에 대한 대화 재개에 대한 그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어서요. 이 중국 증시 현재 오름세 0.45%의 상승, 11포인트가 상승한 2,644선으로 오늘 반등 시세 나타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자, 이것으로 마켓통 1부 마무리 짓고요. 잠시 후에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